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프로그래밍 일반 이제 마지막 시간 운영체제의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꼭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도로 뽑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이쪽에 보시면 기억장치에 보면 반입 전략이 있어요. 이 반입 전략이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 전략이 있습니다. 교체 전략이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교체 전략 중에 요거랑 같이 묶어야 돼. 이렇게 페이징에서 페이지 부재 있죠? 이 교체 전략하고 같이 묶이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가상기억 장치 내에서의 뭐 세그멘테이션과 페이징 기법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역성에 대한 거, 이 중에서 워킹셋이나 슬래싱 얘네들이 이제 간혹 출제 빈도가 높은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출제 빈도가 높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꼼꼼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장치 관리 전략의 반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우리 폰 노이만이 주창한 방식에는 맨 위에 CPU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격장치인 램이 있는 거고요. 뭐 요즘으로 치자고 하면 보조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SSD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캐시 메모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SSD에다가 또 스마트폰도 동일한 구조예요. CPU가 있고 램이 있고 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요. 그럼 이 앱을 설치하면은 SSD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상태가 되고, 얘를 주기억 장치에 모두 올려야 되겠죠. 전제가 있었죠. 100% 모두 다 주격장치에 적재가 돼야 CPU가 얘를 가져다 쓴다고요. CPU는 보조기억장치랑 접근하지 않아요. 주격장치랑만 접근하니까 얘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 메모리에 대한 내용도 배우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 해당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격장치로 읽어드리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지금 교재에 본문이나 문제에 그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풀이에 가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예를 안 들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요 맨 위에가 이제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얘가 램 전체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요때 있을 때 만약에 제가 10kb짜리 데이터를 이쪽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는 운영체제 부분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공간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몇 킬로라고 할까? 5kB 공간이 있다고 칠게요. 두 번째 공간은 약 15kg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은 여기에 이제 11kg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kB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아직 사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최초 적합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입력이 될 때 5kg는 입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쭉 살펴보는 거야. 그러다 여기 15K에 들어가면 되겠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크기만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바로 퍼스트 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적합이 있어요. 베스트 핏은 이 크기랑 여기에 있는 여유 공간이랑 가장 적은 여유 공간이 남는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5kg만큼, 요만큼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10kg니까. 그지? 이 남는 15에서 10을 뺀 나머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메모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자, 11kg는 요만큼 못 쓸 거예요. 여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베스트 핏은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 베스트 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퍼스트 핏이 되는 거고요. 얘가 베스트 핏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스트 핏은 뭐냐면 이 여유 공간이 가장 많이 낭비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워스트 핏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명칭을 하나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메모리를 할당했는데 불필요하게 공간이 여유분이 남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얘를 이제 단편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셨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끝이야. 자, 뭐라고? 최초 적합은 적재 가능한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최적 적합은 단편화 공간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가장 작게 발생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거고, 워스트 핏은 단편 공간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 문제 꼭 출제돼요. 자, 교체 전략이에요. 그러면 주격장치의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꽉 찬 상태예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각각 할당된 메모리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다 찬 거야. 다 찼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네가 다 찼으면 다른 A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지워나가야 되겠죠? 지우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바로 교체 전략이에요. 자, OPT는요, 옵티멀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요. 자,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될 애를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 이 중에서 사용 안 될, CPU가 가져다 쓰지 않을 녀석을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희박해요. 가능성이. 자, P4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온 요 놈을 지워주는 거죠. 자, 색깔을 바꿔서 해봅시다. 자, 이 녀석 부분을 공간을 비워서 이렇게 비워가지고 다른 아이들에 쓸 수 있도록 빼주는 것이 P4예요. 그 다음에 이제 LRU는요, 얘는 각 페이지마다 개수기나 스택을 둬서 현 시점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자, 리스트는 최상급이죠. 가장 적게 최근에 사용된 거야. 그지? 그러면 다른 말로 뭐야? 가장 오래전에 쓰고 안 쓴 놈, 그 놈을 이야기하는 거죠. CPU에서 계속해서 얘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한 3시간 전에 쓴 거야. 그럼 어때? 얘 빼야지. 그죠? 3시간에 썼으니까 자주 안 쓰는 거라고 감안을 하고 빼내는 이런 것이 바로 LRU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FU는요, 이번에는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빼요. 즉, 얘는 10번 썼어요. CPU에서 10번 가져다 썼어요. 얘는 5번 갖다 썼고, 얘는 50번 갖다 썼고, 얘는 1번 갖다 썼고, 얘는 2번 갖다 썼어. 그럼 누굴 교체하면 돼? 이 녀석을 교체해주면 되겠죠. 요 녀석. 어떤 색깔로 할까? 요 색깔로 할까? 그지? 요 녀석. 1번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빼고, 지운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NUR이에요. Not used recently예요. 최근에 사용 안 된 애예요. 얘는 각 페이지당 2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둡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교체됐다 그러면 1, 안 됐다 그러면 0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뭘 둔다고요? 하드웨어 비트를 둔다. 요거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들겠죠. 선생님, 이게 NUR이니까 난 used recently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 안 된 애는 결국은 얘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야? least recently used.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애랑 개념이 같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얘는 개수기나 스택을 두고요. 얘는 하드웨어 비트를 둡니다.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SCR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P4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으로 가장 오랫동안 주격장치에서 상주했던 페이지 중에서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예방하는 방식을 SC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상기억장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은 주격장치에 적재가 돼 있어야지 CPU가 직접 가져다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주격장치에 모두 적재할 수 없는 경우 그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격장치처럼 가짜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가상기억장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1과목에서 봤어요. 자, 다시 한번 폰 노이만형 컴퓨터로 한번 그려봅니다. 얘가 CPU예요. 됐죠? 얘가 뭐라고요? 주격장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시다. SSD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내가 앱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우리 주격장치의 용량은 현재 5GB고요. 여기에 내가 지금 설치한 게임 앱이 20GB짜리야. 그리고 이 SSD 플래시 메모리는 100GB짜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GB짜리 앱을 주격장치에 모두 다 적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적재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요 부분에다가 얼마? 부족한 15기가를 할당해서 요렇게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한다? 주격장치처럼 쓰는 것을 가상기억장치라고 한다. 자, 요거를 처리하는 방식은 페이징 기법 또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는데, 즉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될 이 15기가의 내용을 똑같은 크기의 페이지라고 하는 A4 용지라고 하는 규격 용지가 있죠. 같은 크기의 페이지로 잘라거나 또는 세그멘테이션은 그보다 더 작게 줄어드는 거예요. 단어별로 쪼개는 거야, 단어별로. 그지? 그러면 어떤 게 더 정밀하게 넣을 수 있을까요? 세그멘테이션이 더 정밀하게 넣을 수 있죠. 대신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페이징 기법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보조기억장치의 가상기억장치 공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페이징 또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한다. 자, 페이징 기법은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된 프로그램과 주격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나누어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나누어진 주격장치 영역에 적재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눠진 게 핵심이에요. 가상기억장치에서 주격장치로 주소를 조정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가진 가상의 맵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인덱스처럼 얘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별도의 표에서 관리를 하고 내가 직접 가상기억장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맵 테이블을 참조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됐지? 자,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메가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얘를 1메가로 쪼개요. 1메가로 쪼개면 총 몇 페이지가 필요해? 100페이지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얘를 10메가씩 쪼개. 그럼 어떻게 몇 개의 페이지가 필요해요? 10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때요? 조그맣게 아주 잘게 쪼갤 때 더 커지겠죠. 그지? 맵 테이블의 크기를 키우면 그 페이지 수가 줄어들겠죠. 됐죠? 대신에 만약에 페이지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크면 클수록 만약에 여기에 내가 넣어야 되는 페이지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8메가짜리야.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2메가씩 남겠죠? 단편화가 증가하고 디스크 접근 횟수가 감소해서 전체 입출력 시간이 감소하긴 하지만 단편화가 증가해서 메모리에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커지지만 단편화가 줄어들어요. 즉 5메가씩 쪼개면 10메가씩 들어갈 수 있는 할당된 공간에 2개씩 끼워 넣을 수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은 페이지를 반으로 쪼개서 5메가짜리로 만든다든지.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각 페이지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맵 테이블의 크기는 커지지만 단편화가 줄어든다. 또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해서 전체 입출력 시간이 또 증가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잘 조율해서 네 시스템 맞게 조절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은요. 얘는 보관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로 나눠요. 아주 작은 건데 얘네를 작게 묶는 거야. 나눠진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적재시켜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세그멘테이션은 큰 프로그램을 아주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해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즉 단어별로 쪼개고 얘네를 문장별로 묶는 거죠. 그 단어별로 쪼개나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CPU 또 한번 그려본다. CPU만 그립니다. 자, CPU를 그렸고요. 주격장치가 있고요. 보조격장치가 있어요. 자, 주격장치 중에 여기에 램이에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와 C라고 하는 애, D, E, F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CPU가 계속해서 A를 찾는 거야. A만 계속 찾아요. 그지? 이걸 바로 구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 우선은 시간 구역성은 순환 또는 스택, 부프로그램, 집계 등에 사용되는 변수 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이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 시간대에. 공간 구역성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공간만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공간 구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워킹셋은 그러면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아주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별도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얘를 어디다 넣어주면 돼? 캐시 메모리에다 넣어주면 CPU가 좀 더 빠르게 모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킹셋이 필요한 거야. 자, 다음에 슬래싱이에요. 슬래시가 뭐야? 이거 쓰레기통이잖아, 쓰레기통.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서 프로세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 교체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즉 페이지를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페이지 부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페이지 부재가 뭐냐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페이지 부재는요, 참조할 페이지가 주격장치 없는 상태예요. 이게 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 번호를 요구했을 때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LRU예요. Least Recently Used예요.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한 놈. 됐죠? 사용 빈도로 보는 겁니다. 사용했다면 페이지 부재는 몇 번 일어나겠는가? 페이지 프레임은 3개이다 그랬어요. 자, 요청 페이지. 이 문제를 풀 때는 요청 페이지라고 해서 상위에 쭉 나열합니다. 얘네를. 그리고 프레임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죠. 3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죠? 자, 현재 제일 먼저 얘네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C라고 하는 애를 요청했는데 프레임에 지금 현재 요 타임이라고 보세요. 여기가 시작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지? 자, C를 찾았어. 근데 지금 프레임에 C가 없지? C가 없지? 그러면 C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에 C를 할당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어요. 이번에는 D를 찾아요. D를 찾았더니 이 공간에 D가 없어요. D가 없으니까 부재가 발생해요. D 없네? 그리고 D를 할당해요. 다음에 E를 찾아요. E를 찾았더니 E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얘는 부재가 발생했네? 그리고 E를 여기다가 할당해요. 현재 프레임에는 앞에서 우리가 부재가 발생했던 애들이 순서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뭘 교체해야 되느냐? 꽉 차 있는 거잖아, 공간이. 그러면 뭐? 가장 적게 사용된 애를 교체하면 돼요. 자, 다음에 B 갑니다. B를 찾았는데 여기에 CDE 이 부분에 우리 B가 있나요? 없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한 번씩 사용했는데 가장 오래전에 사용한 애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B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B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D를 요청했는데 D가 앞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존재하니까 부재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E를 찾았는데 E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입력되면서 그대로 현재 유지가 돼서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C를 요구했어요. 자, C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얘는 여기에서 가져다가 한번 썼죠. E도 여기서 가져다 썼죠. 우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LRU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야. 가장 오래전에 쓴 애야. 가장 오래전에 쓴 애가 누구야? B잖아. 이 사이에 얘가 교체가 됐고 이 사이에 얘가 교체가 됐으니까 가장 오래전에 교체된 애 누구야? 얘죠. 이 부분에 채워지면서 부재가 생깁니다. 거꾸로 부재가 생기면서 C에다가 B를 C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총 페이지 부재는 몇 번이요? 몇 번 발생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 발생한 거예요. 꼭 출제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초기에는 이 공간에 값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C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C를 찾겠지. 그래서 없네. 부재. D 여기에 없네. 부재. 그리고 넣어줘요. E 없네. 부재. 넣어줘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은 아이입니다. 참조할 페이지가 주격장치 없는 현상을 페이지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참조하는 페이지에 3개가 있어요. 3개의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에 페이지 프레임을 가진 기억장치에서 P4 먼저 들어간 놈을 먼저 아웃시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4, 3, 4, 1, 5, 4, 3, 5 이렇게 표를 그리십시오. 시험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4가 없네. 페이지 부재. 그리고 4를 넣어요. 자, 3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없잖아. 이 3이. 그죠? 3이 없으니까 3을 여기에 부재니까 그리고 넣어주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4 보니까 여기에 4 있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사용이 한번 됐어요. 됐죠? 사용이 됐어요. 2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4하고 3밖에 없어. 그래서 부재가 발생하고 2를 넣었어요. 다음에 5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누구야?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 얘를 교체한 거예요. 됐죠? 그대로 3, 1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5가 없었기 때문에 부재가 발생한 거고요. 자, 4 부재가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놈이 누구야? 3이죠? 이 녀석을 교체합니다. 다음에 다시 3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이 시점에 3이 없죠?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들어온 애가 누구야? 3이지? 그래서 이놈을 여기서 교체해요. 페이지 부재는 당연히 발생하고요.
자, 5를 요청했어요. 근데 5가 이미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얘는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주격장치 관리기법 중 배치 전략에서 입력된 작업을 가장 큰 공백, 가장 큰 단편화가 생기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worst fit이라고 한다. 자, 가상격장치 기법 중에서 각 페이지당 2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둔다 그랬어요. 2개의 하드웨어 비트예요. 스택 아니에요. 얘 뭐라고요? 뭐라고요? NUR. 기억나시죠? 구분해야 돼. 큰 프로그램보다 작은 프로그램을 분할해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서 기억장치에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뭐라고 한다? 페이지 아니면 세그먼트인데 여기에서는 세그먼트가 되겠죠.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일하는 세트, 워킹 셋. 쟤를 결국은 어디에다 넣는다? 캐시 메모리에 넣는다. 자,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페이지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부 단편화가 증가하겠죠.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3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얘네의 크기가 초기에는 만약에 1메가라고 하지 마자. 실메가라고 이야기해요. 얘도 10메가씩 쪼갰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 넣어줄 데이터의 크기를 만약에 어떻게 할까? 페이지의 크기를 이렇게 했고 뭐 3을 넣는다고 해요. 3을 넣으면 얘네가 어떻게 될까? 3 요만큼 쓰겠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씩 쓸 거야. 그럼 7만큼 버려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편화라고 이야기해요. 내부 단편화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를요. 뭐로 쪼개요? 5로. 5씩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요만큼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단편화가 얼마가 생겨? 7이 생기지만 얘는 단편화가 얼마 생겨? 2가 생기겠죠. 이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메모리에서 쓸 수 없는 그냥 낭비되는 공간이에요. 이걸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참조되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들이 많이 적재가 된다. 자,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보다 적절한 작업 세트를 유지할 수가 있다. 요건 맞는 내용인데 참조되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간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게 가장 핵심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반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주 출제되는 거 이번 시간에 퍼스트 핏, 워스트 핏, 라스트 핏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 있죠? 요거 별거 아니에요. 표 그리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